가시지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범인은 물론 흥행까지 잡는, 반드시 잡는다 용감한 경찰들입니다. 저도 못지않게 비양심적이거든요. 저 같은 이 많은 싱글들을 뭔가 당당하게 만들어줬던 명대사. 코카인, 코카인.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 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바야흐로 천만 관객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와, 이게 얼마만이에요, 진짜. 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극장가가 아주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그 말인 즉슨 이제 곧 우리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할 영화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말도 되겠죠. 네, 맞아요. 그 1등 공식 영화 범죄도시 2의 통쾌함이 여전히 여운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입니다. 범인은 물론 흥행까지 잡는, 반드시 잡는다 용감한 경찰들입니다. 종길 씨도 네. 범죄도시 2 봤죠? 네, 봤죠. 너무 재밌어. 어떤 점에서 재밌었어요? 와,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범죄도시 1에 비해서 뭐 밀리지도 않고 뭐 충분히 그 안에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스케일이 커졌고 특히나 이제 캐릭터 보는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뭐 1편의 장첸이었다면 2편의 이번에 강혜상. 너무 섹시하지. 나쁜 놈지? 굉장히 매력적인 악역이 또 등장해줘서 와 진짜 범죄도시는 아마 8편까지 기획이 돼 있다고 하는데 계속 볼만한 그런 시리즈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런 속편의 재미 덕분에 범죄도시 1편도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아니, 차가 고장나서 택시 타고 왔다니까. 그 세차장 옆에 있는 당구장 말하는 거 아니야. 놀러 와. 이 범죄도시 2가요. 1편 때 조연출이었던 이상용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어요. 그 누구보다 이 영화 현장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잘 만들 수 있었겠죠? 네. 이번에 1편을 다시 보니까요. 이거 오마주인가 싶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여전히 이 정의 구현을 위해 활약하는 진실의 방이나 진실의 방. 여기를? 이 마석도가 이수파 두목, 장이수 응징 장면 등 1, 2편에 같은 이 설정들이 나와서요. 재미가 배가 됐습니다. 개X네 진짜 이씨. 불렀냐? 아닙니다. 마석도 하면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형사의 표본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이제 1편에서 이 라이벌인 이수파와 독사파 두목을 이렇게 서로 화해시켜주잖아요. 너무 웃겨. 이렇게 화해하란다고 또 화해하는 이 두목들도 굉장히 웃기고 마석도의 성과를 이 대목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개X가 죽을라고 이 개X가 진짜 죽을라고 이씨. 미안하다. 그래. 이 마동석과 형사 역은 그야말로 숙명이다라고 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인터뷰를 했을 때 내가 배우가 되면 꼭 형사 역을 하고 싶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예전에 칼등 강도가 집에 나타나서 뭐 어떻게 대응 한번 해보지 못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범죄도시 이전에도요. 영화 드라마에서 유달리 형사 역할을 종종 했었죠. 마석도 형사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하면 이 무적 주먹도 있지만 깨알 개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사실 이것 때문에 범죄도시 보죠. 죽일 듯이 이렇게 범인을 때려놓고 야, 숨 쉬어, 숨! 이렇게 하는 대사 있잖아요. 야, 숨 쉬어, 숨. 야! 그리고 그 1편 마지막 집에 네. 저 같은 이 많은 싱글들을 뭔가 당당하게 만들어줬던 명대사. 혼자야. 아직 싱글인데?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제가 제일 재밌다고 생각한 장면이 또 있는데요. 이 팔에 상처가 났는데 근육 때문에 못 봐. 아이씨. 나 어딜 다쳤는지 보이질 않아. 네, 그런데 이번에 범죄도시를 보면요.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게 따로 있습니다. 뭐죠? 당시에는 신인이었던 조연들이 이제는 이름만 대면 아는 연기파 배우가 된 건데요.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일단. 일명 마동석 픽. 마동석 픽. 마동석 픽 신인입니다. 진성규 그리고 김성규가 있는데요. 이 외에도 지금은 그 코카인 알죠? 코카인. 하지 마세요. 코카인. 하지 마세요. 허성태 배우 그리고 박지환, 조재훈 씨 등이 있죠. 맞습니다. 마석도가 몸을 쓰는 경찰이라면 이번에는 머리 쓰는 형사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악의 연득입니다.
심지어 이 영화에도 마동석 씨가 또 형사 역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악의 연대기는 일단 초반 설정이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아저씨 여기 어디니까 목동 가자 그랬는데. 차 세워요. 나 경찰이야. 차 세우라고! 틱틱대네. 일도 잘하고 신임도 두터워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던 최창식 반장이 특진을 앞두고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네가 죽어야 내가 살거든. 다 장자되기야 이 죽어야. 이때 승진에 문제가 생길까 봐 이 사건을 은폐하는데 다음날 아침 경찰서 앞 공사장 크레인에 그 시체가 떡하니 매달려 있는 아주 끔찍한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와 이거는 진짜 센세이션한 장면이다 한국 영화사에서. 그리고 제가 또 이 최고다 오션의 공식 이 포스터 덕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크레인 시신 장면에 세상을 경악시킨 크레인 살인 사건 발생이라는 카피를 달았어요. 아니 이 포스터를 보고 이 영화를 어떻게 안 볼 수가 있냐. 그렇죠. 관객들 호기심 완전 자극하는 그런 잘 만든 포스터였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자수를 좀 하려고 왔는데요. 예, 무슨 자수를 하러 오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람을 죽여서 요 앞 공사장 크레인에다가 매달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최창식 반장은 겉으로는 경찰로서 사건을 수사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범인으로서 사건을 덮어야 하는 아주 복잡하고 두렵고 고달픈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네가 정말 정지수를 죽였어. 설마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반장님이 죽이는 거 내가 다 봤는데. 만약에 정아 씨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그냥 얘기를 하자면 제가 양심에 털이 조금 났어요. 한 5가닥 정도 이렇게. 저는 이 사건을 제가 주도를 해서 막 수사를 해가지고 내가 안 한 것처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걔한테 걔한테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범인이라는 사실만 안 들키면 되는 거잖아. 저도 못지않게 비양심적이거든요. 역시 잘 맞아. 우리가 잘 맞아 이래서. 근데 종길 씨가 생각한 이번 영화의 가장 심장이 쫄깃한 장면은 뭐예요? 극중 최 반장이 사건 당일 자신의 모습이 찍혔을지 모르는 그 CCTV 녹화본, 그 CD를 빼돌리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자기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뭐 그 담당 경찰한테 다가가지만 사실 누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색한 그런 느낌으로 그 아주 애매한 연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잘 들어가. 찾았습니다. 저는 CCTV에 찍힌 범인을 쫓는 장면,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대체 저 사람이 누구야? 우리는 최 반장이 진범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럼 쟤는 도대체 누구야? 라고 하면서 최 반장과 확 그 사람을 쫓는 느낌이었어요. 형사, 경찰이라고 해서 남자들만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용감한 경찰들, 이번에는 영화 걸캅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친절과 봉사의 성산경찰서 민원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신고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학생! 핸드폰 놓고 갔어요! 핸드폰 놓고 갔다니까? 아니, 학생! 민원실 퇴출 영순이의 전직 전설의 형사 미영과 민원실로 밀려난 현직 꼴통 형사 지혜가요.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여성 피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영화입니다. 아까 그 학생 아니야?
이게 다 뭐야?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라고 연애할 때 좋아서 찍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복수한답시고 사이트에 올려서 공유하거나 몰래카메라 숨겨서 찍어놓고 심심풀이로 그냥 사이트에 올리는 아주 제일 질 나쁜 놈들이야. 이 개X를 아니야. 잠정적 살인자야. 저는 현실을 꼬집은 영화라는 점도 참 좋았는데요. 맞아.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현실적인 법적 문제 등을 다뤄냈죠. 답답했어. 혹시 이 사이트 조사 좀 할 수 있을까요? 야동 사이트는? 여기 운영자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사이트 10,000개가 넘어요. 10,000개가. 국내에선 추적 불가. 네, 그런 현실도 잘 들어가 있었고 그런 답답함을 그래도 영화로나마 시원하게 날리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게 또 이 영화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배우들이 정말 활약을 펼쳤는데요. 그중 천재 해커로 나오는 장미 역의 이 최수영 씨 연기 너무 잘했습니다. 이 기자 시사에서 원래 웃음이 터지는 경우가 잘 없어요. 맞아요. 왜냐면 드물죠. 다들 막 적으면서 네. 보고 이 분석하듯이 본다고 굉장히 좀 예민하게 보거든요. 근데 최수영 씨가 등장해서 욕만 하면은 기자들이 빵빵 터져. 그 소녀시대 그 다리 이렇게 막 네. 하던 네. 그 최수영이 없어. 너무 다 내려놓고 연기를 하고요. 피아노를 치듯이 키보드를 막 치거나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안경을 들어 올리는 장면 등 이 현장에서 애드리브를 통해서 웃음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 최수영의 의지가 보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맨입으로는 안 되겠고 나 뭐 해줄 거야? 우리 막내랑 이어줄게. 정한 씨는 혹시 경찰력으로 눈에 띈 신스틸러 배우 누가 있을까요? 있죠. 저는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배우가 변호인 속 배우 곽도원입니다. 3월 8일 얜 네가 했다고 이렇게 썼잖아. 넌 왜 안 썼어?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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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계속 이렇게 모를 거야? 아니, 압니다. 이제 진짜 압니다. 당시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절대 악 캐릭터로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심지어 아이돌 임시완을 고문한 겁없는 고문경찰 차동현 경감으로 나와서 임시완 씨 팬들에게 어마무시한 눈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임시완 씨의 고문 장면 네. 저는 아직도 너무너무 생생한데 원래도 말랐어요, 실제로. 그렇죠. 원래도 한 55kg, 57kg 정도 나간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정도 나가는데 이때는 고무신을 위해서 50kg까지 확 뺀 거예요. 와. 그 피폐해진 몰골과 표정이 곽도원을 딱 보니까 너무 무서워. 사람이 그쵸. 이렇게 말라질 때까지 괴롭혔단 말이야. 맞아, 그렇게 연결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새끼야, 조용히 해라. 준우야. 자, 이제 누가 떠들어댔는지 기억나지? 그런데 반전입니다. 무대 인사에서는 임시완 씨 팬들이 막 많잖아요. 네. 미안했다라는 말 대신 이게 무슨 손인지 압니까? 내가 이걸 임시완을 만진 손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손이 그냥 손이 아닙니다. 영화에서 아이돌 스타 임시완을 만졌던 그 손입니다, 여러분. 곽도원 씨는 정말 캐릭터로 확실히 우리에게 각인되는 그런 배우잖아요. 곽도원 씨가 어떤 저런 제복 입은 역할이나 저런 뭐 경찰, 검찰 이런 역할을 하면은 확실히 그런 느낌이 2배,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송구석을 패기치다가 애국가 나오니까 가슴에 손 얹는 것도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하게 보여지기도 했고요. 차렷!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은 뭐니 해도 4차 공편 장면이었죠. 이 장면에서 정말 극으로 치닫는 장면 있잖아요. 학생과 시민 몇 명이 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는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탄압하고 짓밟았었어. 그때 보면은 송강호 씨가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곽도원 씨도 그 장면에서 눈물을 이렇게 다 품고 있습니다.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도저히 빨갱이 이거는 진짜 내 신념이 너무 투철해서 막 화도 나고 막 너무 막 붕괴하고 막 이런저런 감정이 다 섞여서 나오는 그 눈물인 거죠. 그렇죠. 눈물의 의미가 다른 거죠. 처음에는 이 곽도원 씨가요, 현장에서 이 우석의 멱살을 잡을까? 아니면 내가 증인석에서 막 일어나면서 뒤에 의자를 쓰러뜨리는 걸로 갈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현장에서 논의한 결과 그냥 이 표정과 눈물로 강렬한 기운을 팍 주는 게 더 묵직하겠다. 송강호에 대적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의 이 명장면이 탄생하게 됐죠. 저는 밀정의 엄태구 배우가 생각이 나는데요. これからは橋本と組んでくれ。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一生懸命頑張ります。組むんですか？私、一警部と一緒なら怖いものなしです。ご指導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엄태구 씨는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역인 하시모토 역을 훌륭히 소화해서 이 관객들로부터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죠. 맞아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이 영화가 끝나고 바로 이름부터 검색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한 이유, 인상이 정말 세게 남았기 때문인데요. 씬을 다 훔쳤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데요. 처음으로 그의 임팩트 있는 연기가 느껴졌던 장면은 극중 하시모토가 자신의 부하인 그 우마의 뺨을 가죽 장갑으로 그 수십 차례 때리는데 너무 빠르고 소리도 너무 세고 정말 무섭더라고요. これ自分が捕まる秘密警察だったの。村中に言いふらせばよかっただろう。 근데 이 장면은 비하인드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리허설과 다른 앵글의 쇼트까지 포함해서 총 무려 그것도 130대를 때렸다. 네. 나는 집에 갔다. 그리고 경성행 기차 시퀀스도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 기차 시퀀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식당 씬이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서 이 하시모토가 이 이정출을 제압하고 또 공유가 분했던 그 김우진까지 이렇게 딱 긴장을 하게 만드는 그 연기력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나한테 뭐 해줄 말 없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찾는 사람과 참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엄태구 씨가 이 카리스마 있는 씬스틸러 경찰이었다면 퀵의 김인권 씨는 웃겨서 씬을 훔칩니다. 너는 저기 이거 복주냐 아니냐? 복주요. 에이, 뭐 복주가 헬멧을 다 쓰고 내 새끼 복주 아니지? 완전 폭주거든요. 확 짰어. 과거 폭주족에서 교통경찰이 된 명식 캐릭터를 연기하는데요. 너 어디로 갈 건데? 가봐. 가봐. 감독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이 감독이 김인권 씨한테 요청을 했대요. 이 장면에서 짧고 뭔가 강렬한 표정을 보여달라라고 했더니 이 김인권 씨가 내가 그러면은 이 리액션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 생각을 하고 엄지를 딱 들면서 그 표정을 딱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용감한 경찰은 현실 세계에 있을 땐 범죄자를 잡다가 본의 아니게 사후 세계로 건너가서 인간들을 괴롭히는 악령들을 잡는 경찰 이야기입니다. 영화 R.I.P.D입니다. 제목 R.I.P.D는 사후 강력계 형사반을 뜻하는 레스트 인 피스 디파트먼트의 약자인데요. 디파트먼트. Tough day. It's normal to be a little tongue-tied at first. I want you to know that I'm here to help you. I'm dead. You're lucky, Nick. You have skills that we want. So we're giving you a choice. You can take your chances with judgment, or you can join the RIPD. The RIPD. Rest in Peace Department.
사건 현장에서 파트너 바비로부터 느닷없이 총을 맞고 죽게 된 주인공 닉이 이 RIPD에 배치돼서 그쪽의 파트너 로이와 함께 악령들을 잡아들인다는 내용입니다. Feller was a snitch in life. See Nick like that. Metaphorical. You can back this swamp. My treat. No, I'm not going near that. 아니 저는 이 재밌었던 부분이 뭐냐면 악령을 잡아들이는 임무를 수행할 때 닉과 짝꿍 로이가 완전 다른 언더커버 캐릭터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맞아요. 닉이 인간 세계로 돌아가자마자 자신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아내 줄리아부터 만나러 갑니다. 근데 줄리아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 알고 봤더니 내 모습이 아내에게는 중년의 중국인 아저씨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이는 또 금발의 젊은 미녀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파트너인데 이 둘의 투샷을 보면 한 분은 중국인 아저씨, 한 분은 금발 미녀 이렇게 둘이서 다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저는 후반 액션씬에서 굉장히 몰입이 됐는데요. 이 숨어있던 악령들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악령 같은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면서 액션이 펼쳐집니다. 총알을 퍼붓는 수준의 이런 총격전과 그 박진감이 넘치는 카체이싱 장면이 시원한 볼거리를 선사하죠. Make it go away, Nick. 오늘의 최고다 오션 반드시 잡는다 용감한 경찰들을 주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잡으라는 도둑은 안 잡고 내 마음만 찰컹찰컹. 크리에이터 리드무비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 여기다 둬. 아, 야, 숨 쉬어, 숨.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받아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요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